안녕하세요, 변호사 신포도입니다. 저번에 유튜버 찌양님을 둘러싼 레카연합의 협박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유튜버 구제혁이 찌양님에게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 라며 협박했고 5,500만 원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자 구제혁 자신은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중 스파이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구제혁의 이중 스파이 주장에 대한 논란이 채 식기도 전에 구제혁에게 찌양님의 정보를 넘겨준 사람이 밝혀졌는데요. 그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의 담당 변호사로 밝혀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제혁의 이중 스파이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구제혁에게 찌양의 정보를 제공한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는 처벌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제혁의 이중 스파이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이 주장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의 고의가 있느냐와 관련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구제혁의 이중 스파이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개된 구제혁의 발송 이메일 및 영상의 내용과 맥락을 보면 협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구제혁은 이메일에서 일부 공개 영상 링크를 보내면서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 답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위 영상은 언제든 전체 공개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 구제혁은 찌양의 탈세 의혹을 다루면서 말미에 제보자가 보낸 다른 제보 내용도 취재하고 있다, 해당 제보 내용은 처음 공론화시킨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다 와 같이 찌양의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를 폭로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후 구제혁은 찌양 소속사와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리스크 컨설팅 위탁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위 계약에 따르면 구제혁은 해명 영상 제작 및 리스크 컨설팅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이 계약의 성립 과정과 내용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계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데요. 구제혁은 자신의 행동을 찌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구제혁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동, 예를 들어서 다른 유튜버들에게 후원금 면목으로 돈을 주고 영상 제작을 막는 등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죠. 즉 구제혁의 행동이 직접적인 금전 요구나 명시적인 협박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찌양의 과거 정보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형태의 협박이나 압박으로 볼 여지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찌양 정보 유출한 변호사 처벌될까? 구제혁이 5,500만 원을 갈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찌양님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밝혀졌죠. 이 변호사는 전 소속사 대표와 형동생 할 정도로 매우 친했다고 하는데요. 찌양님의 개인정보를 구제혁에게 공유한 이 변호사는 처벌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찌양 전 소속사의 법률 대리인인데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찌양 전 소속사에도 자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찌양님의 인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밀이라든가 정보는 전 소속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 및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찌양님을 협박해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체결한 후 외부에는 찌양님의 고문 변호사로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찌양님에 따르면 기자 일도 수행하던 해당 변호사에게 기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변호사의 사칭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될 것 같습니다. 찌양님에게 광고를 강요한 변호사 과연 처벌될까요? 또한 해당 변호사는 전 소속사 대표의 유서를 들고 찌양 측에 찾아가 찌양이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 등 비밀을 알고 있었고 전 소속사 대표와 막역한 사이였죠. 허위사실 여부를 떠나서 찌양에게 불리한 내용의 폭로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이를 암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방영제 광고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언론 대행 등 명목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찌양님은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변호사로 선임한 적도 없는데 저희 고문 변호사로 와전되었다고 밝혔죠. 해당 변호사가 찌양님에게 입금받은 돈이 협박의 결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다면 공갈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혁이 전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폭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제혁에게 이런 민감한 정보를 얘기하고 그것이 대중들에게 공개될 위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파 가능성, 즉 공연성도 있는 사안이라서 해당 변호사가 구제혁에게 찌양님의 허위사실이든 진실된 사실이든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이 명예훼손죄를 성립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찌양님을 협박한 유튜버 구제혁, 그리고 그 구제혁에게 정보를 제공한 변호사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특히 찌양님의 사생활을 제보한 해당 변호사를 대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직권조사가 개시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적법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